자, 오늘 엄쌤과 같이 배워볼 내용은 세강 3권 까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17강에 있는 진도를 좀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애들이랑 조금 다른 애를 또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지난번 것들과 오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구분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뭔가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우선 관계대명사를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명사 하나, 지금 여기 명사가 사람들이죠, 사람들. 사람들 하나만 딱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도 되지만 뭔가 긴 꾸미는 말을 앞에 두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랄지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랄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뭐 who나 that 이런 걸 쓰고 기다리는 사람들. 밖에서 기다리는 있죠. 그럼 뭐 먼저 해요? 기다리다. 기다리는.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거는 밖에서. 뒤에. 요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주면 아까 전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일 처음에 배웠던 종류의 관계대명사였고 그 다음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종류는 요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해서 내가라는 주어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됐었냐면 제일 먼저 뭐? 사람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고, 관계대명사 여기 또 쓰겠죠. 이렇게. 그리고 주어 동사 내가를 쓰고 주어. 그 다음에 만났다.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어제.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건 뒤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후든 대시든 걸려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차이가 뭐였었냐면 제일 처음에 배운 거랑 두 번째 배운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보면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제가 말을 하나 이제 박아볼 건데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두고 얘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의 관계를 좀 보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다 하면 말이 되게 예쁘게 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을 만들 때 사람들은 내가 만났다? 이상하죠. 이건 어떻게 했어야지 자연스러웠냐면은 내가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다 들어가면 내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요 자리에는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 있는 이가가 붙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을이 붙어야 자연스러운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따로 나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요.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 주어, 얘, 동사 요 조합인 거예요. 오늘은 달라요. 그럼 뭐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오늘 그럼 할 건 뭐냐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우선 해드리면 고향이 굉장히 먼 사람들 고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북에 있어 아니면 저 땅끝마을이야 이런 사람들 고향이 되게 먼 사람들 그러면 이걸 아까처럼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 사람들 앞에 뭔가 꾸미는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뭐 먼저? 사람들을 먼저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하나 들어가겠죠. 고양이를 먼저 해요? 멀어요를 먼저 해요? 고양이 주어같이 생긴 고양이 그 다음에 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은을 붙여도 이상해. 말이 되는데? 사람들은 고향이 멀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고향이 멀다는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는 이렇게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뺐을 때 이게 진짜 주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멀다. 맞아요? 안 되죠. 먼 거는 뭐예요? 고향이 먼 거예요. 진짜 주어는 얘. 그거에 대응하는 동사 파트는 얘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대응했을 때 말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먼 거는 요 앞에 있는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은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가 돼야 돼. 사람들의 고향이 멀어요. 사람들의 고향이 멀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주어에 맞는 동사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을을 넣었을 때도 그러면 사람들의 고향이 멀다. 고양이를 빼야 된다는 거지 나는. 아까도 고양이 뺐으니까.
아 그렇긴 한데 사람들 우리나라 말이니까 사람들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people이에요. 그쵸? 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도 people이에요. 그런데 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peoples예요. 그럼 영어로 놓으면 그 뒤에 뭐가 비어 있단 말이야. peoples 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필요한 건 거지. 그랬을 때 이 관계대명사 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람들의 고양이 이런 식으로 잘 돼. 그리고 사람들의 고양이가 주어야. 그게 멀어. 이것도 다 돼. 그럴 경우에 의는 뭘로 돼야 되느냐면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whose가 돼요. whose. 사람들, people이죠. whose 나왔죠. 그 다음에 고양. 그리고 멀어요는 이제 동사가 아니죠. 먼 거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is. 동사는 is. 그 다음에 멀어요, far만 쓰면 되는 거지. 그냥 people's home 그 쓰면 안 돼? people's라고 쓰고 사람들의 고향이 멀어요. home? people's라고 하고 시작하면 안 돼? peoples라고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그러면 수식하는 느낌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의 고향이 멀어요 하면 아 이게 문장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고향이 먼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s를 붙여주면 문장이 끝나버린다는 뜻이야. 난 요거까지만 주어처럼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할 때는 whose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보고 고양이 먼 사람들 원래 관계대명사 영작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왜 의를 보여드렸냐면 원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좀 자유롭게 된다면 해석은 뒤에서 그냥 앞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꾸미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후주를 잘 못 넣을 것 같아. 그냥 관계대명사 그냥 알았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아니, 헷갈릴 것 같아.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문장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쵸? 고향이 먼 사람들이 어쨌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동사를 하나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향이 먼 사람들은 살아요 할 거예요. 살아요. 이때 살아요의 s는 없어요.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주어가. 여러 명이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어디에 사냐면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고향이 먼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안 보고 한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배우였던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I remember? I remember까지 했어요. 여동생이 배우인 남자야. 여동생이 배우인 남자. 그럼 너 먼저 해야 돼. 남자. 남자 먼저 해야 돼. The man? 그럼 I remember the man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관계대명사 하나가 뭐가 오겠죠? 여동생이 배우야. 여동생이란 주어가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을를 관계가 아니라 그 남자의 여동생인 거지. 그러면 I remember the man, 그 남자의 whose 동생이 sister가 여배우였어. Sister is actor? actor가 아니라 actress죠. actress. 그래서 I remember the man whose sister is an actress. I remember the man whose sister is an actress. 약간 다르죠. 뭔가 느낌상으로 다른 건 좀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아니 왜냐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말이 잘 안 나오기 당연히 하겠지만은 명사하면 그래 후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시스터는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명사지만. 근데 남자가 이미 나왔죠. 남자의 여동생인 거지. 남자의 여동생.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문이 망가진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car야. I have a car. 가지고 있어. 근데 차의 문이 망가져 있대. 차의 문이. 그럼 whose the door is broken? whose door is broken. 그래서 더는 없어도 돼. 왜냐하면 my나 your 이런 거에 더 같이 안 썼죠. 그래서 I have a car. 그죠? 난 차가 있어요. 어떤 차? 그 차의 문이 부서진 거지. 차까지 했죠? car whose door is broken.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지갑을 도둑맞은 그 남자를 도와줬어요. I have the man. 근데 어떤 남자냐면 지갑을 도둑맞은 남자야. 지갑을 도둑맞은 남자. 그러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의 지갑인 거잖아. Whose wallet is stolen. was stolen.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I have the man whose wallet was stolen.
I helped the man. 난 도와줬어요. 그 남자를. 근데 그 남자의 지갑이 그런 거야. 의가 붙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the man whose wallet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좀 알겠어요? 우선은 첫 부분은 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지갑을 도둑맞은 남자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첫 부분은 그래, 나는 도와줘서 도와줬어요. 남자를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남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갑이 나와야 돼요. 그럼 남자의 지갑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뒤도 생각하지 말고 후즈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는 나는 지붕이 새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I have a house. 집이지. 지붕이 새는 집. 그 a house whose roof is 새는 거? l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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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have a house 하면 나 집 갖고 있어요까지는 됐어. 쉽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보니까 지붕이 새는 집이야. 지붕이. 그러면 집의 지붕이 되는 거죠. 집의 지붕. 자연스럽죠. 그러면 I have a house whose roof is leak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붕이 새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는 I have a house whose roof is leaking 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원리는 좀 알아놓고 요런 스타일의 문장을 되게 많이 영작을 해봐야지 조금 감이 와요. 그러니까 15문제를 꼭 풀어보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지붕이 새는 집을.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지붕이 새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집에 지붕이 새는이라고 하지 않지. 같이. 문제 풀겠네요. 그런데 후즈를 보면 이거는 후에서 나온 말이니까 사람이랑 해당되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을 보면 앞에 사람이 아닌 하우스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이 전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막 쓸 수 있는 건 대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가 붙는 애들은 얘가 무적 같은 애야. 후즈가. 다 써도 돼.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쉬우니까. 얘기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데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거를 사물일 때는 이렇게 쓰라고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물일 때 쓰는 게 위치. 원래 사물은 위치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of which가 붙는 거예요. 의 때문에. 이걸로만 하면은 부족해. 의라는 게 붙어야 되니까 of which가 들어가는 거죠. of가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물일 때는 요렇게 써도 사물일 때는? 네. 그런데 사람일 때, 사물일 때 후즈 다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할 때는 이게 정말 편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렇지만 요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오브이치를 지금 아까 후즈가 있던 자리에 그냥 넣어주기만 한 거예요. 똑같으니까.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The roof of it.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브이치 갔을 때 방금처럼 이 후즈 쓰는 자리에도 이렇게 후즈는 그렇게 못 쓰고. 후즈는 그렇게 못 써. 후즈는 여기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오브이치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두 개가 다 쓰여요. 그렇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회화용으로 막 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진 않겠어요. 해석용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고요. 보통 회화할 때는 오브이치보다는 진짜 후즈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길을 들이면 되게 말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처음부터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제일 어려운 개념을 먼저 설명해 버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쉬운 걸 먼저 해놓고서 아까처럼 이제 은도 붙였다가 을도 붙였다가 요 관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괜히 이런 순서로 짠 게 아닙니다. 네. 제목이 긴 그 책. The book whose title is long. The book whose title is long. The book whose title is long. 뚜껑이 사라진 마커들. Markers whose lids are missing. Markers whose lids are missing. Markers whose lids are missing.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